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총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박상학 대표 앞세워 한국 정권 교체 추진, 부비 트랩에 걸린 문재인, 요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고 나가지고 또 전단을 날렸습니다. 지난달 말에 날렸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구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정부가 짜놓은 부비 트랩에 걸린 거다. 문재인 정권이 박상학 대표를 구속시키면은 바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여적 그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 가지 한국의 신인도 경제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그 신용평가 등급들이 갑자기 확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평가 등급을 낮출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부비 트랩을 깔았는데 거기에 걸렸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학 대표를 구속을 안 시키면요. 대북전단 금지법이 무력화가 되는 거죠. 무력화되고 그러면 김여정이 하명법인데 이게 그러면 김여정이가 또 난리 칠 거고 야, 이 종갓나 새끼들 너 말 안 들어 그러면 북한에 와서 성접대 받은 것들 명단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암살팀이 내려와가지고 문재인 정권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 본보기로 몇 놈 손보든지 등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걸렸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에서 벌써 창립 7주년이 됐습니다. 2014년 5월 21일 날 제가 창립을 했는데 마포구에 그 창업센터, 벤처센터 그 골방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7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하늘교회, 제가 나가는 하늘교회 우리 김계성 목사님께서 또 조촐하게나마 이 또 축하 행사를 또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은평구 증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이고요. 그냥 무료입니다. 오시면 됩니다. 예. 이날 축사는 고영일 대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가 해주시고,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그리고 이충근 국제정치아카데미 이충근 대표님, 이충근 박사님, 에포크 타임즈 코리아 추봉기 부사장님께서 또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많은 단체 분들이 저희 7년 동안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 단체는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 개 단체만 저희가 좀 넣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다 넣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살 됐어요. 7살. 이제 그 학교 들어가야지. 이거 힘들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 살아 협박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반대 촛불 집회 때 돈 받고 알바로 애들 동원됐다고 촛불 집회 동원됐다고 그 기사 썼다가 27만 건이 조회가 됐는데 죽인다고 협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예. 등등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또 이번 주죠. 엊그제 뭘 했냐면은 에포크 타임즈 코리아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 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 이게 어떻게 지금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이게 네오막시즘의 변형이다. 막시즘 공산주의가 네오막시즘으로 변형됐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또 장사가 안 되니까는 이게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동성애 등등 다양한
걸로 지금 변형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에포크 타임즈하고 이제 연결을 이렇게 시켜드렸고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이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미국 본사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본사로 보내지고 거기서 영문으로 번역되고 중문으로 번역돼 가지고 그것도 전 세계로 이제 그 다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영미권, 중미권, 중하 문화권 그 저기 영미권으로 다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엄청난 일을 또 기획을 해서 또 뭐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지난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여적죄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또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 힘듭니다. 예. 제가 기사만 쓰고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행사도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마이크도 잡아야 되고 또 취재도 하러 다녀야 되고 물밑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또 많은 애로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하여튼 제가 안 보이면요 어디선가 뭔가 물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조선일보입니다. 자, 그 제18회 북한 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비무장지대에서 경기도 뭐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장이 든 풍선 10개를 나누어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박상학 대표가 있는 북한 인권, 북한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미화 1달러 짜리를 어디 가서 한국에서 5천장을 구합니까? 여러분 은행 가서 미화 1달러 5천장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미화 1달러 5천장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1달러 5천장 누가 줬겠어요? 뭐 미국에 여기 나와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뭐 주한미 대사관이나 그런 데서 그 달러 갖고 있다가 그 뭐 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이 박상학 대표 뒤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뒤에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니겠지만은 뭐 이렇게 박상학 대표 뒤에는 미국이 있다. 자, 박상학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 보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은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가 있다며 DMZ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 왕조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는 그토록 인권과 민주주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토록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죠. 이젠 정권을 잡고 그 배지 달더니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와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왜 북한 인권에 눈 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을 매단다 하더라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이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학 대표는 최근 25일에서 5월 1일까지 북한 자유 주간 행사 기간 대북전단 조치를 취했지만 전단 살포 저지에 실패했다. 박상학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신변보호 경찰들도 모르게 몰래 빠져나가 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 직무법 집행법에 따라 현존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북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응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을 살포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나서가지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 멍청한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박상학 신병 보호 거부하고 잠시 이탈했다. 뭐 수사를 하겠답니다. 경찰청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수사를 한대요. 아니 그 얼마 전에는 누구를 또 구속하려고 했어요. 저기 문재인 비판했다고 그 패러디한 포스터 뿌린 30대 구속 송치하려고 송치했다가 구속 안 한다며 국민들 여론에 밀려서 고소를 취하했답니다. 그럼 고소 누가 취하했어요? 문재인이가 취하한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비판하면 구속을 해. 지 마음대로요. 이게 독재자지 독재자. 독재 아닙니까? 그것도 여론에 밀려가지고 취하를 했대. 여론을 수렴해서 지랄 연병하고 있네. 고소를 안 해야지. 고소를 안 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게 어딨어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막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뭡니까?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게 누가 하는 데입니까? 미국의 그 정부기관에서 제가 이거 미 국무부가 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관계자가 미 국무부는 아니고 미 정부기관이 한대요. 뭐 어디서 하는지 뭐 쭉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그거지 뭐. 어쨌든 간에 그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박상학 대표를 바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이 미화 집회 등 북한에 보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박상학 대표의 육성 목소리까지 녹음을 다 해서 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이 담긴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독재자 김정은 편 들면 안 된다. 탈북민 탄압하고 있다. 왜 독재자 김정은 편에 서 있냐. 그리고 이제 북한 동포의 사실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이 박상학 대표를 이 체포하고 구속하는 거는 독재자 문재인 편에 독재자 김정은 편에 서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수령은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북한 인민이 사실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또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육성 녹음을 음성을 그대로 흘려내 보냈습니다.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이미 그 재단에 목숨을 내놨어요. 감방에 가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조사에 착수했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이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정례 브리핑을 했어요. 자, 이런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 부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북한인권단체 등이 대북전단법 철회 촉구를 추진하고 촉구하라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이제 보도를 했고요. 유엔 인권보고관이 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미 의회 뭐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한국에다가 야, 이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해 달라고 또 이렇게 뭡니까 청원서를 갖다가 또 미국의 이 정관계에서 또 청원서를 한국에 미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가지고 4월 15일날 김일성이 생일날 태양절날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문재인이가 북한에 그 눈치를 보고 있다, 간첩이다, 스파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 고든창 변호사가 이야기하면서, 뭐 우종창 기자님, 변희재 기자, 그리고 성상훈, 제 이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질 못했는데, 타라오 박사가 그 이해란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성상훈 이름도 나왔다. 제가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으로 경찰이 저를 구속영장 청구했고, 지금 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뭐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청문회에서. 그리고 이충원 박사님도 제가 전창 변호사가 한국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상훈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는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정강은 목사님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고영일 대표하고 또 이충근 박사님께서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뭐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인사정책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지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선박 기술자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딘가 쓰시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소명인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이제 끝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단 한 번도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 나왔고, 지금 미국의 언론에 다 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 자유주간 맞이해가지고 미국의 전현직 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의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집회를 갖다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했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탄압하지 마라. 그런데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하면서 북한 인권 탄압하지 마라, 그리고 성명서 사안을 갖다가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을 이제 제재하기 위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서서히 이제 물을 끓이는 겁니다. 물 끓이는 거죠. 이제 온도를 슬슬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박상학 대표를 이제 딱 체포를 해요. 구속을 해요. 그럼 어찌 됩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 이야기를 했죠. 통일부가. 그러면은, 야, 북한의 석탄 사온 거 이건 뭐지? 이런 것들 한 개씩 틀릴 겁니다. 이제 이거 보시면 알아요. 네. 한국은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이런 방송이 나왔네요. 한국은 중립국이 아닌 동맹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대화를 하라고 지금 미국 정부를 압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립국 행세를, 한국은 미국의 동맹인데 중립국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게 적성국이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중립국 행동은 미국, 북한 양쪽에서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우리 문재인이 또 20일인가요? 뉴욕타임즈하고 만나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하고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 국무 동아태 담당 수석 차관보가, 한국이 아무리 미국 간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동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미한 관계를 벌려놓으려 하는데, 한국 정부가 미북 간 공정한 역할을 암시하는 중재자를 자임하는 것은 북한의 손에 놀아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스파이다, 간첩 정권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 니 지금 니 하는 행동 꼬라지를 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재인 중재자 구상 이미 실패했다. 우군 적군 구분도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중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니클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제 기업인까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전략으로 독창적인 게 아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경험해서 실패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한반도 운전자로 한 거 아닙니까? 한반도 동북아 중심자, 균형자 뭐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했는 거 왜 또 하고 있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을 파괴하는 데 전념하는 정권과 북한 정권과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는 미국 동맹 사이에서 한국이 중개인을 자처한다는 점이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을 내서 상당히 의도가 있죠.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간첩 정권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간 충돌, 미국 개입 않게 할 수 있다. 이게 북한의 목표인데 지금 북한의 목표대로 놀아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단절이 북한 책임인데 북한 도발적 언사에는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 삶은 소대가리 새끼 특등 머저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면서 왜 미국한테만 북한하고 중재에 나서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북한 간첩 맞지? 북한 대리인 맞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상학 대표를 구속시키면 봐라 맞네. 북한 대변인 맞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 제재가 들어오고 그러면 은행들 두개 무너지고 은행 두개 무너지면은 문재인 정권은 여적죄가 되고 그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지금 후보자인데 검찰총장 되면은 그 국민 여론에 밀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 여적죄로 체포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은행 무너지고 하면 국민들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뽑은 방탄 검찰총장한테 여적죄로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한국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게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니까 구글에서는 그 광고 부적합 채널로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지정해가지고 아예 광고 수익 채널을 날려버려서요. 유해 또는 정호성 컨텐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붙일 수 있는 버튼을 없애버렸어요. 광고가 100% 안 붙습니다. 100%. 이게 언론 탄압이에요. 구글 코리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있었던 이재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 탄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상학 대표를 구속시키는 순간 한국의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들이 나서가지고 한국의 신용평가를 낮출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도산하는 기업도 생길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고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들어오고 은행 2개 무너지고 현직 대통령이 여적죄로 체포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죠. 사형. 저희는 누구를 증오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나온 것들, 국제정세, 국내정세, 신문에 나온 것들을 저희는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문재인 정권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가 이러면 죽는다, 큰일 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증오심을 표출하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언론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진자유TV는 그 채널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가 법무법인 추양의 대표 변호사니까 거기서 이제 또 무료 변론을 해가지고 그 채널을 살리는 그런 효력적인 가처분 신청 그런 것도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진행되고 궤도에 오르면은
저희도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고영일 대표님 쪽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법적 대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간에 뭐 끝까지 싸워야죠. 끝까지 싸워야죠. 저희도 뭐 감옥 가는 거 뭐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제가 배를 4년 탔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배를 4년 타고 했기 때문에 배 탈래 감옥 5년 갈래 배 5년 탈래 하면 나 감옥 5년 갑니다. 배 너무 힘들어. 감옥 5년 편해. 감옥이 훨씬 나아요. 예. 가서 성경책 읽으면 되지 뭐. 이승만 대통령이 5년 7개월 동안 저기 한성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신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이승만 대통령처럼 뭐 언론인이고 그 하나님 안 믿다가 믿게 됐고 뭐 또 미국의 정부 그 청문회에서 제 이름까지 나오고 미국 언론에서 제 이름도 나오고 뭐 그랬으니 뭐 국제적인 저명인사가 돼버렸고 뭐 졸지에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갖고 뭐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뭐 탄압받는 언론인 해가지고 뭐 대통령 될지 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사정책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저기 우리 정강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미 여러분 이제 끝나갑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지 그 역사가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머금고 흐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재단 자유민주주의 재단에 저희의 피를 바치겠습니다. 저희의 피를 뿌리게 될 테니까 뭐 죽고 사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 이미 죽을 것 같았으면 바다에서 태풍만 나가지고 여러 수십 분도 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끝났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적어놨잖아요. 어디에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에다가 적어놓고 우리 국민들 잊어먹지 말라고 다 매번 행사할 때마다 부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졌던 상해 임시정부의 그 헌장을 보면은 신인 일치하여 중에 협응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겠다. 그랬고 대한민국의 그 저기 일대 초대 1호 공문서가 뭡니까? 이윤영 목사님 그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1호 공문서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국민들이 깨어나고 또 북한 또 저기 또 우리가 또 품안을 수도 있고 중국도 해체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